둔산통입니다. 그 예비고1 학생들이 공식을 한번 쭉 훑어보라고 해서 공식을 나눠줬는데 고1, 고2 공식 한꺼번에 다 들어가기도 하고 선행 학생들 때문에 이제 공식 보고 질문하라고 쓰라고 했는데 일단 이렇게 써놓은 거에서 이런 거 어디 쓰면 좋을까요? 명제 같은 거 보면 명제, 집합, 명제 뭐라고요? 집합, 명제, 진리집합 할 때 명제 종류에서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렇게 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절대부등식 종류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절대부등식 종류들을 다 외워서 요걸 이쪽으로 이동하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 두 개가. 이 두 개만 따로 끊어낼 수도 있고 이 두 개를 끊어내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만 절대부등식 종류만 다 써놔야 돼요. 공식 노트에다. 안 그러면 할 때마다 숫자를 넣어봐야 돼 자기가. 그러다 보면 에러가 오류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식 노트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삼각형은 이제 오심으로 해야 되는데 동화셈 오심, 삼각형 오심 이렇게 치시면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성질이 뭐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무게중심 같은 것처럼 2대1로 나눈다 이런 것처럼 자주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수심이나 방심을 사용해서까지 내는 거는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도형 문제 나올 때 수심해서 이 수심은 수선을 활용하는 것이고 그럼 이게 직각이라는 걸 활용해서 뭔가를 쓰겠죠. 근데 이제 비율이나 닮은비까지 결합해서 내면 어렵겠죠. 직각이기 때문에 닮은 삼각형을 만들기가 좋겠죠. 자, 이런 것도 이게 방심도 요거 2등분하고 요거 2등분해서 만나가지고 원을 그리는 거거든요. 전부 다 이게 심은 원의 중심. 중심점, 중심이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원이 안 됐죠 직각에서. 내심, 외심에서. 근데 이거는 원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중심이 원의 중심이다. 겹방자거든요. 변 옆에. 그래서 방심을 3개라는 거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그 정도 해서 삼각형 오심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접선의 길이 했을 때 뭐 어쨌든 이제 이렇게 원이 그려지고 외부의 한 점, 여기 한 점과의 거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접선을 쳐서 한 점,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 이 접선의 길이, 요 길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뭐 요거는 보통은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 삼각함수 할 때 나와요. 그래서 왜 삼각함수 할 때 나와요? 이렇게 되면 삼각함수 할 때 이렇게 원을 그리고 이 반지름이 1인 원을 단위원이라고 그래요. 단위원. 그래서 이렇게 각도를 해서 만들어주면 요게 x, y가 나오거든요.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 요게 x가 되고 요게 y가 되니까 x제곱 y제곱은 r제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사인이고 사인 제곱 1분의 x죠. 1분의 x 사인 제곱 이거의 제곱 플러스 이거 1분의 y는 코사인 제곱이죠. 그죠? 1분의 y 제곱 코사인 제곱을 하면 1이 나오는 거예요. 사인 제곱.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원에서 단위원이 나올 때 이 r제곱 r을 확장시키기만 하면 크기만 하면 삼각함수도 쓰이면서 그 다음에 그 원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뭐냐 x축을 a만큼 y축을 b만큼 평행이동만 한 거예요. 통째로 원이. 그래서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때 x2, y2, 2로 쓴 거죠. 일본어 한 점이니까 포인트 2 포인트 2하고 접선까지의 거리 여기까지의 거리를 했을 때 이렇게 공식에다 넣으면 이 길이가 나온다. 근데 이제 일단은 이걸 증명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미분이나 뭐 이런 걸 하고 식을 정리하면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미분을 다 배우고 뭐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외우고 사용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자,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L의 길이를 이 공식이다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 거고. 자, 신기하죠? 이거 그대로고 이거 그대로 됩니다. 그죠? 근데 요 r제곱만 이렇게 나가서 마이너스 r제곱은 0이 됐죠. 그럼 0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접했다 라는 거죠. 이렇게 접했다 아니면 만난다. 그러니까 접했다 0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r제곱이 넘어가서 마이너스 0이 마이너스 r제곱 됐다. 그런데 이게 이 길이를 하니까 루트잖아요. 이걸 빗변으로 치면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요거 제곱하고 요거 제곱 더하면 요거 제곱 하니까 이 길이를 할 때는 면적이니까 루트를 씌우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약식으로 설명하면. 됐나요? 부등식의 영역 할 때,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하면 이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치는 건데, 부등식의 영역에서 이 선의 역할은, 이 경계선의 역할만 되는데, 면적으로는 차이가 안 납니다. 점은 부피도 크기도 없이 위치만 있는 것, 이런 게 정의거든요. x, y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경계선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러면 이렇게 보통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왜 크게 표시할 뿐이지, 이 크기는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이 크기를 여기 경계선을 이렇게 새까맣게 표시해주지 않으면 이걸 갔을 때 무한히 접근했을 때 계속 접근하면서도 결론이 안 나요. 근데 점을 찍어주면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오른쪽 왼쪽 그러면 이걸 표시할 때는 부등식 영역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색깔 있는 쪽에서 이렇게. 그거 지금 여기 얘기하는. 네. 그래서 위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보면 자 이게 전체로 학생들이 수학을 공부할 때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이거 전체로 이거 y값입니다. y값. 어떤 식이 나오고 여기는 는 여기 나오면 요거는 무슨 값이에요? y값입니다. 이것도 y값이고 요것도 y값입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이 된 겁니다. y는 0인 x축과 y는 이 식의 교점. 그래서 방정식 요 교점을 해서 방정식을 구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었을 때 fx가 이거는 y값끼리 비교하는 거죠. 이거는 식을 했을 때 이건 x가 작다 이렇게 됐죠. x가 작다 그러면 x가 작다 이거 y하고 이걸 y끼리 비교하면 되죠. y끼리 그러니까 뭐라고요? RA로 비교하면 되죠. 그런데 요거는 뭐라고요? y는 fx라고 쳤는데 fx y값하고 x값하고 이렇게 돼 있죠. y하고 x값 그러면 뭐라고요? 이거는 y값이 x값보다 작다 라는 거네요. 그죠? 네. 그러면 아래쪽 이렇게 오른쪽 그러니까 아래쪽 오른쪽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두 식이 나와요. 이렇게 두 식이 이거 곱하기 이거가 나왔어요. 그래프가. 근데 이게 0보다 크대요. 그러면 요것도 그려야 되고 이것도 그려야 되는데 한번 그려볼게요. 요거는 원의 방정식으로 그렸고 세 개로 해볼까요? 요거는 이런 방정식이고 요거는 2차 함수로 이런 함수예요. 그랬을 때 여기다가 x점 아무거나 넣어서 이게 성립하잖아요. 이게 이게 성립하면 여기는 성립 안 하고 이 반대는 여기는 성립 한 칸 건너서 여기는 성립합니다. 그럼 이거는 옆에 있는 건 인접한 건 성립 안 하는데 요거는 성립합니다. 이거는 성립 안 하는데 요거는 뭐라고요? 성립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 빗금을 칠 수 있죠. 이해됐나요? 그게 뭐라고요? 여기 말하는 건너뛰기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하면은 이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요 가운데 있는 요거를 대응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하나가 성립하면 이게 성립하면 요거 건너뛴 건 성립하고 요건 성립 안 하고 이렇게 체크하면 성립 빼고 성립 안 되는 영역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써줄 때 이렇게 fxy x, y는 x와 y의 식으로 x와 y의 관계식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거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경계선 이외에서 뭘 해야 되고 그래프 그리고 성립한 부분만 빗근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부등식 됐나요? 자 어쨌든 a에 관해서 이렇게 이거를 f, x, y 그럼 여기 y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a가 이게 뭐예요? 글자가? A에 관해서 정리하는데 실수일 때 지나는 영역은 0보다 크다. 지나다.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뭐래요? 이렇게 지나는 영역은 뭐라고요? 0보다 크거나 뭐라고요? 작다. 그죠? 지나지 않는 영역은 뭐라고 이렇게요? 벌어진다. 이렇게 두면 되는 거예요. 자, 두 점의 위치에 따라 부동량 방향 뭐 똑같은 거예요. 직선 또는 곡선에 관하여 두 점이 있어요. 두 점. 같은 위치에 따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있으면 여기가 성립하면 어디가 성립해요? 여기 성립하겠죠. 그러면 공간이 여기에 같은 위치에 있다. 여기랑 여기에 있다는 또 다르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같은 위치에 있으면 부호가 같겠죠. 같은 위치에 있으면 부호가 같으니까 양수로 나오겠죠. 양수든 음수든. 다른 위치는 요거는 맞으면 요거는 안 되면 둘이 대립되겠죠. 그러니까 음수로 나오겠죠.
맞나요? 네.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난다고 쳐봐. 이 두 개가. 그죠? 네. 그러면 뭐 어쨌든 0이든지. 예? 자, 선분 AB와 한 점에서 만나는 한 선분 AB가 있고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는 이게 교점. 요 교점이겠네요. 그죠? 교점. 선분 AB와 한 점에서 만난다. 아니면 이렇게 접하겠네요. 네.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이 교점일 가능성이 크네요. 그죠?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났을 때 A가 한 점에서 만나면 F2, X도 여기에서 만난 거네. 그죠? 네.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해서 같은 부호라고 쳐줘야 되나 아니면 반대라고 해야 되나? 한 점에서 만나면 여기하고 여기 경계선이 다른데 여기를 같은 건데 그죠? 요거는 나도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거 찾아가지고 같이 그건 따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다 됐죠? 동화쌤입니다.